자 이제 2-2페이지 가시면 이제 성립에 대해서 이제 구조는 봤는데 세모별로 언제 성립하느냐예요. 그래서 말 문제 등장하니까 봐주시면 되는데 쓸세에다가는 이제 우리 2차를 위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넣어놓다 보니까 이 교재를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서 1차용으로는 옆에다 메모도 하시면 좋겠죠. 일단 2페이지 가시면 자 일단 우리 법소부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법소부 기간과세라고 하죠. 기간별로 과세하는 거. 기간과세는 다 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대요. 법소부는 기간이 끝날 때. 그래서 법인세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거기 동그라미 기억이 각사소득, 미완류, 토지등 양도 뭐 등등이 다 기간 끝날 때라고 돼 있네요. 다만 청산소득 법인세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미실현됐던 거를 마지막에 끝내는 그런 개념일 때는 요거는 이제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할 수 없고요. 얘는 그냥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인이 문 닫을 때는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던 것들이 마지막에 과세하는 건데 그때그때 가치가 증가한 거를 지금 와서 과세하는 거니까 그냥 법인이 해산하는 때라고 돼 있네요. 어쩔 수 없다. 좀 왜 암기 얹어서 해놓으시면 되고요.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돼 있죠. 부가세도 일반적인 경우는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기본 틀을 잡으세요. 법소부는 다 기간이 끝나는 때,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는 어떻게 돼요? 4번에 상속이 개시되는 때. 아까 봤죠? 증여세는 증여재산 취득하는 때. 취득일 아까 간단하게 적었지만 증여재산 취득하는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놓으시고요. 얹어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부가가세 거기 니은 가 보시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예요. 우리 부가세 할 때 보시면은 부가가세에서 재화의 수입이 나오면 수입신고 수리일 이런 것들 날짜를 많이 외우시는데 국기법에서는 성립 시기를 따질 때는 세관장한테 수입신고하는 때라고 되어 있네요. 수입신고하는 때 이렇게 좀 잡아놓으시고 수입신고하는 때. 마찬가지가 6번 가시면 개별소비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경우는 제조항 반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중에 하나만 넣어놓은 거고요. 책에다가 좀 이제 근데 주세 같은 경우는 반출과세, 출고과세라고 해요. 출고하는 때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그냥 그 니은에 여러분 수입할 때도 보면 개별소비세 같은 거 매기지 않습니까? 수입 관세 매기고 등등 플러스 알파 더할 때 이런 것들 다 수입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로 묶어져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수입신고하는 때 이렇게 봐보시면 되고요. 다시 법소부는 기간이 끝나는 때. 근데 법인세 안에서 청산소득은 해산하는 때로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부가세나 개별소비세 등 연결시켜가지고 수입하는 거에 대한 것만 세관장한테 수입신고하는 때로 기억하시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 그죠? 증여는 증여산 취득하는 때, 증여 계약일 등 틀리게 나올 거야. 증여 계약일 아닙니다. 증여산 취득하는 때 이렇게 해서 좀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지세는 뭐야? 인지세? 인지세는 수입인지라는 말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수입인지. 어떤 과세되는 문서, 즉 세금 내야 되는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를 내가 작성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국가에다가 이제 내 어떤 권리 같은 걸 보장받고 권리 이전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나를 이제 내 권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과세되는 문서. 거기다가 인지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게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수입인지. 그러면 과세 문서를 작성해요. 그럼 이때 성립한다고 하죠. 작성하다 보면 아래쪽에 보시면 수입인지 란이 거기다 10,000원, 8,000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미 적어놓은 걸 내가 보는 순간 둘이 금액을 알았으니까 확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수입인지 옆에 가서 얼마에 8,000원짜리 그럼 8,000원짜리 딱 사서 붙여서 딱 하면 그러면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세는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 다 같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느낌. 인지세는 어쨌든 작성한 때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네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 등 아닙니다.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되어 있네요. 정확히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아까 종부세 이런 것들은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봤고요. 교육세가 잘 물어보는데 교육세는 국세에 부과되는 일반적 교육세 어떤 이제 썰택스 개념이죠. 어떤 세금에 빌붙는 교육세야. 이런 거. 이 교육세는 본세 해당 본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답니다. 본세가 성립할 때 같이 된대요. 그래서 교육세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예를 들면 주세의 30%가 교육세가 붙어요. 술에 붙는 주세의 30%. 자기만의 세원이 없고요. 주세를 매길 때 거기 30%. 그러면 그 교육세는 주세가 성립할 때 같이 교육 성립한다. 같이 보겠다. 본세가 성립할 때. 근데 썰택스라는 어떤 부가세 개념이 아니라 독립세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교육세가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보험업자들이에요. 얘들이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있다면 걔는 어떤 그 수익금액이 발생한 거는 기간별로 발생할 거니까 거기다 때리는 건 이거 역시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농특세는 그냥 성립하는데 같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농특세도 역시 세금에 빌붙는 세금이거든요. 어떤 세금의 몇 프로가 농특세다. 같이 이제 성립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까지. 자, 부담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놓고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 말장난치는 것들 막 넣어가지고 이 중에 몇 개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다. 그죠? 주는 문제처럼 받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고 가산세 성립하는 건 좀 이따 한꺼번에 몰아서 보고 됐죠? 됐어요. 가산세는 넘어가고 자 오른쪽에 성립시기 특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특례네. 여태까지 봤던 성립시기가 있는데 거기에 또 특례가 있대. 이 특례는 보통 다 기간과세국세에 대한 특례예요. 기간과세국 특례. 그래서 이제 성립시기 특례는 자 기간과세국세들은 자 기간이 딱 있고요. 기간이 끝날 때 요때 성립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기간이 끝날 성립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날 때 성립하는데 그 전에 이게 납부가 돼버려. 특이한 거죠 이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납부는 소멸인데요. 그죠? 그러면 소멸을 하는데 그 뒤에 생겨난대 성립.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좀비세. 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살아나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 좀비를 만들면 안 된다 세금을. 그래서 이 납부되는 시점 이전으로 땡겨버린 거야 성립을. 그래서 성립이 먼저 된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원래 기간과세는 이때 끝날 성립하는 건데 그 전의 날짜로 땡겨놓은 거다. 이게 다 특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성립시기 특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요걸로 정리하셔도 좋겠죠. 대략적인 얘기들은 다 있으니까 매매거래 확정되는 때 작성한 때 여기 있고 또 요거는 또 구체적으로 해놨네요. 아까 우리 교재는 핵심 정리니까 반출만 있는데 입장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등등 수입 물품은 수입 신고하는 때라고 돼 있는 거고 또 활용해서 여기다가 좀 살붙여 갖고 아까 봤던 것들 더 얹어서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법인세 뭐 청산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청산도 법인세 이런 거 좀 얹고 없는 거 좀 얹고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가산세는 좀 이따 한꺼번에 정리하고 여기 특례입니다. 특례 여기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볼게요. 자 성립을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징수 납부하는 경우 성립은 12월 말에 되는데 그 전에 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전으로 땡겨야지 라고 만든 게 다 특례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유 말 있죠? 성립 전에 미리 내버리는 경우는 성립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버렸는데 뒤에 성립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례를 두고 있다. 취지. 자 첫 번째가 원천 징수하는 법인세 소득세예요. 원천 징수하는 거죠. 그럼 이 연도 중에 순간에 원천 징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납부를 하잖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는데 그 뒤에 12월 말에 성립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냈는데 그죠? 그래서 원천 인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그 전으로 땡긴 거야. 언제로? 지급하는 때. 지급하는 때 떼갖고 다음 달 10일 날 내는 거니까 다음 달 10일보다 앞선 날짜인 지급하는 때로 땡겨준 겁니다. 그때 성립한다고 보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납부를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원천 인수한 건 다음 달 10일까지 내버리기 때문에 4월 20일 날 지급했다면 5월 10일 날 내버리기 때문에 12월 말에는 성립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땡겨놓은 것이 지급하는 때라고요. 그래서 원천 인수하는 세금들은 다 지급하는 때. 아셨죠? 지급하는 때. 이렇게 해서 성립시기 특례 규정을 만들어놨다. 지급하는 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납세 조합 징수예요. 여러분 소득세 납세 조합 징수 아까 아시더만요, 그죠? 납세 조합 농산물, 축산물 이렇게. 그럼 아까 1년치 세금을 나누기 12 해가지고요. 매달 낸다 그랬잖아요.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1월 달치는 2월 10일. 1년치 세금이 만약에 120만 원이다. 그럼 나누기 12 하면 10만 원씩. 10만 원씩을 다음 달 10일 내는 거예요. 얘도 먼저 내버리잖아요. 그럼 12월 말에는 성립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땡겨놓은 날짜가 이거는 지급하는 때로 할 수 없지. 지급이 없으니까. 납세 조합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치 나누기 12 한 거니까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소득이 발생한 달의 말일. 그 소득이 발생한 달이 말이 뭐야? 1월 말, 2월 말, 3월 말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1월 달치 성립하고 1월 말에 2월 10일 날 내면 소멸하는 거지 이제. 성립되고 또 확정은 언제 되냐? 확정은 좀 이따 또 보면 자동 확정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제. 성립은 일단 땡겨놓은 거야. 그 사이에 확정이 있겠지 아마도. 납부하면 소멸이니까 성립과 확정이 되고 소멸되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확정은 좀 이따가 나오니까 이런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소득세 안에서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가 또 있잖아요.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 뭐야? 예정신고를 미리미리 하는 거 소득세 중에
양도소득세, 양도세 그죠? 여러분 집 팔고 땅 팔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 1그룹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거든요. 2개월 내에 납부하거든요. 신고 납부를. 양도세는 거액이고요. 세금이 보통 원래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돈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내라고 예정 신고를 하라고 돼 있어요. 예정 신고는 만약에 지금 5월 20일 날 만약에 땅을 팔았어요. 양도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정 신고를 미리 다음 달 말이니까 5월 달에 팔았으면 6월, 7월 말까지 2개월 내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정 신고 납부를 한다. 그럼 역시 중간에 먼저 내버리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땡겨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도 그 달의 말일로 돼 있어요. 5월 달에 팔았다면 5월 말이 되는 거지 이제. 그때가 성립이래요. 성립. 그리고 7월 말까지 내면 소멸되는 거지 이제. 미리 내는 거니까.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그 달의 말일 돼 있는 게 두 가지네요. 납세주 합징 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또 하나 있어요. 양도세 말고도 부동산 매매업자도 미리미리 예정 신고합니다. 마찬가지 취지로 먼저 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정 신고라고 미리 내는 게 있네. 중간 연합이 아니고요. 중간 연합이 아니고 예정 신고라고 미리 내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이 다 달의 말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 연합 나오네요. 3번에. 중간 연합하는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거. 중간 연합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부 6개월. 그죠? 딱 6개월이지 다 무조건 중간 연합 기간은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짜리 사업연도면 그죠? 그러면 그 앞부분 6개월이니까 반이 될 텐데 사업연도가 만약에 8개월짜리야. 그러면 그때도 4개월이 아니고 앞에 6개월이에요. 무조건 중간이라면 6개월. 그러니까 중간에 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사업연도가 6개월 초과하는 법인만 중간에 의무가 있다고 하고 말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청산 중에 있거나 국내 사업자 없는 비교 뭐 외국 법인도 있고 막 등등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중간연합이에요. 법인세. 소득세는요. 그냥 소득세는 그냥 영영가세기 때문에 그냥 6개월인 거야. 6개월. 정범 6개월. 그 기간에 대한 거를 중간연합 신고를 하죠. 그럼 어쨌든 중간연합 미리 내는 거야. 그러면 12월 말 되기 전에 미리 직전 연도 반만큼 등등 계산해 갖고 아니면 가계산하든 방법을 통해서 미리미리 내다 보니까 먼저 내버리네요. 그럼 얘도 이미 땡겨줘야죠. 12월 말에 성립할 수 없잖아. 중간연합은 직전기에 반이든 가계산이든 방법 중에서 내잖아요. 법인세는 1년짜리 법인이면 달력이 1년짜리 그럼 8월 말까지 하는 거고요. 소득세는 11월 달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미리미리 한다 이거죠. 12월 말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성립시기를 또 땡겨줄 수밖에 없네. 이건 어쨌든 기간 묶어갖고 또 하는 거니까 그 기간 끝나는 때 종료일. 6월 말 등등 이때로 하면 되겠지 이제. 이때 성립한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정 신고하는 부가세도 마찬가지지. 예정은 3월 말 이때 4월 25일까지. 그죠? 그럼 원래 법소업은 언제 성립한다고요? 기간이 끝날 때니까 부가세는 1년에 2번 성립하는 거네. 6월 말 12월 말. 그런데 예정 신고를 한다네 미리미리. 그러면 3월 말까지 하게 되면 3월 말에 성립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지. 4월 25일 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간 종료일.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하는 기간별로 미리미리 전체 기간 말고 일부 기간을 미리미리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런 것들은 다 기간 종료일 날이 성립한다고 돼 있다. 기간 끝나는 6월 말 또는 3월 말 또는 9월 말 부가세는 그죠? 1기 예정 신고, 2기 예정 신고. 그래서 그때 성립한다고 하고 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수시부가 하는 국세래요. 이때 성립한다고 돼 있는데 미리 수시부가 해버린대. 조세 포탈이 우려가 있거나 뭐 외국군에 군납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러면 미리미리 수시부가 하게 되면 그때 미리미리 내버리니까 또 12월 말에는 성립한다고 할 수 없잖아. 그 전에 먼저 내버렸으니까. 이것도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날 발생한 때라고 돼 있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면 돼요. 이때 성립된다고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 요 얘기는 2차 때 필요한 거니까 넣어놓은 거예요. 뭐 보고 이해가 되시면 좋고. 인정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정소득. 법인세법상 송금 산입하고 배당 처분, 상여 처분하는 거. 요거는 요것도 이제 원청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할 때 이제 내가 신고할 때 송금 산입, 상여 처분 등을 했다와 조사에서 이제 변동 통지 받았다가 돼서 둘로 쪼개 가지고 요 날짜에 어떤 시기 특례라고 해서 이때를 지급하는 때로 본대요. 지급하는 시기로 의지하는 거야. 이때 준 걸로. 왜냐하면 내가 우리 법인이 만약에 주주의 차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차 고쳐줄 때 원청인수 하겠습니까? 안 했겠지. 안 하고 나서 다음 연도가 돼갖고 법인세 신고할 때 아차 우리 법인차 아니지? 그럼 이건 송금이 아니지? 라고 조정을 해서 신고하는 거야. 법인세 신고할 때. 그러면 그때 원청인수를 늦게나마 지금 하래요. 하는데 신고일 날을 지급한 걸로 보래요. 이렇게. 아니면 내가 신고 안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조사하다가 나온 거야. 그럼 변동 통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받으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내래요. 이게 뭐 어떤 거랑 똑같은 날짜가 돼버리는가 그러면
지급하는 때랑 똑같은 날짜가 되는 거죠. 지급할 때로 보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내라고 돼 있으니까 역시 이거랑 똑같은 취급해서 이때 성립한다고 지급해 주는 거야. 이렇게 판례 나오고 등등 그러니까 좀 넣는 거다. 이거 2차 때 보는 내용이다. 이건 1차 때 안 봐도 됩니다. 요 지금 얘기한 거는 중요하니까 말씀드려본 건데 이건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이 소득세법이 중요한 거지. 이제 뒤쪽 마지막 부분에 요때가 지급하는 시기로 본다라고 시기 의제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잖아. 그죠? 그쪽 공부했던 기억나죠? 소득세에서 뭐 1월부터 11월 달까지 12월 말까지 아니면 12월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할 때 나오는 얘기들 그런 거니까 요거는 이제 무시해도 된다. 여기서만 요것만 잘 반응시면 되는데 아셨죠? 이게 특례야. 성립 시기 특례. 성립 이때 된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성립된다고 보는 특례. 왜냐하면 납부를 하니까 내버리니까 중간 연합이든 예정 신고 납부든 등등 미리 내니까 그 전으로 땡겨줄 수밖에 없었고 그 땡겨준 날짜들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이제. 아셨죠? 잘 봐놓으셔야 돼요. 이때가 특례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교재 가시면 3페이지 다 있네요. 여기 네 가지만 딱 있잖아. 밑에 거 뭐 인정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요것만 잘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끝. 확정은요? 봤어요. 확정은 아까 봤지. 신고납부 세목, 정부부가 세목 이렇게 본 거지 이제. 그래서 신고납부 세목은 이제 신고하면 그때 확정된다는 거고요. 신고 안 했다면과 밑에 정부부가 세목은 확정이 언제 된다? 결정하는 때인데 정확히는 납부고지서 도달시 받아봐야 그래야지 금액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다. 그 안에 정부부 세목 중에 상증세랑 종부세가 좀 약간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다까지. 아까 정리한 거 밑에 정리가 돼 있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원칙은 예외는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또 하나가 밑에 자동 확정이라는 게 나오네. 자동 확정은 뭐야?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동 확정. 자동 확정.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까지 돼 버렸다라고 보면 자동 확정이다. 자, 자동 확정은 이제 같이 정리를 저기 표로 갖고 해보면 되는데 자동 확정은요 어떤 개념을 잡으시면 되냐면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자마자 바로 확정도 돼버린다. 같은 날짜에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게 자동 확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까지 되려면 금액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금액을 알아야 돼요. 확정이란 거는 금액까지 알아야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의 세액을 확인해야. 서로 금액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좀 접근하시면 약간 불합리한 것도 있어, 아시다시피. 근데 어쨌든 돼 있다.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보는 거다. 이게 자동 확정이다. 그럼 자동 확정은 보니까 뭐 있어요? 인지세부터 시작해서 5가지가 쭉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인지세부터. 인지세 자동 확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 인지세는 언제 성립해?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 그죠? 그때 또 보다 보니까 뭐가 금액이 적혀 있네. 그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받아서 낸다면 그럼 소멸까지도 하루에 바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특이한 게 인지세다. 그러니까 인지세는 자동 확정 알겠죠? 인지세는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어요. 이제 여기 연결되는 거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자동 확정되는 것도 있답니다. 자동 확정은 있다. 그럼 자동 확정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자, 먼저 1번 원천 인수하는 법인소득세 자동 확정인가요? 지금 보세요. 이때 성립하는데 그 전에 납부까지 돼버리니까 그 전으로 땡겼어. 그럼 성립하고 납부 전에 확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도 돼야죠. 그리고 소멸되는 거니까 납부는 소멸이니까. 그럼 확정이다라고 해서 저 성립 시기를 땡겨놓은 이 특례들은 다 자동 확정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액까지 아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해보시면 첫 번째인 자 먼저 자동 확정은 인지세 먼저 있고요. 자동 확정 인지세 알았고요. 자동 확정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천 인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입니다. 요놈이 자동 확정이래요. 금액을 알아 몰라. 지급하는 때. 알죠? 지급할 때 이자 몇 프로? 몇 프로? 14%. 알죠? 다 정해진 거대로 원천 인수하는 거니까 금액까지 알아 몰라. 아니까 자동 확정인 거야. 아셨죠? 원천 인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자동 확정. 그다음 납세조합 징수도 금액 알아 몰라. 달에 말일날. 알죠? 아까 10만 원. 120만 원 나누기 12. 금액까지 알잖아. 금액까지 아니까 이것도 자동 확정이라고 하면 돼요.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요. 5월 20일 날 땅을 팔았어요. 양도세가 나온대요. 그래서 5월 말, 6월 말, 7월 말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7월 말까지 내죠. 내니까 납부를 하니까 자동 그 성립 시기 특례는 만들어 주긴 했으나 성립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양도세 예정 신고 납부하면 그 달에 말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양도를 5월 달에 했다면 5월 말이잖아. 5월 말에 금액까지 알아 몰라. 금액은 모르지.
알 수도 있죠. 세무사 통해서 하면 금액까지 구하면 금액을 구해놨겠지 미리. 근데 그거는 그냥 알 수 있다는 거고 금액을 자동으로 압니까? 자동 확정은 금액까지 자동으로 알아야 돼. 원천인수 14%구나. 납세조합징수 나누기 12한 게 10만 원이구나. 금액까지 알아야 돼. 얘는 금액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한 소득세는 자동 확정이 아닙니다. 아셨죠? 얘는 자동 확정이 아니다. 아니다. 자동 확정은 아닙니다. 예정신고 납부하는 건 자동 확정 아니고 요거는 이제 신고를 해봐야 되고 신고 다음 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하면 그때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납부하면 소멸되는 거다 이거죠. 아셨죠? 그래서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 확정이 되는 건까지는 볼 수 없네요. 금액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이해를 좀 해보시면 그 다음에 중간연합하는 법인세 소득세야. 이 중에 요놈만 자동 확정이래요. 중간연합하는 소득세는 자동 확정이 아니야. 자, 그러면 소득세는 왜 자동 확정이 아니냐 생각해 볼게요. 소득세는 중간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한 게 맞아요? 원래 원칙은 직정기에 반만큼 날려보냅니다. 맞습니까? 직정기에 반을 날려보내요. 그럼 직정기에 반을 날려보내는데 언제 성립하는데 중간연합한 소득세는 성립은 언제 하는 거야? 기간이 끝날 때니까 6월 말이겠지. 6월 30일 되면 그죠? 그때 성립한다고 보는 거야. 기간 끝날 때 6월 말까지 거를 우리 소득세 예정신고납 중간연합하는 거는 11월 달에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6월 말 되면 이때 성립을 하는 거야 미리. 그리고 확정이란 거를 6월 말에 되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액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금액까지 아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과세관청에서 날려보내는 게 직정기의 반이다라고 할 때 그 반이라는 금액을 알아 몰라? 6월 말에? 알죠? 바로 직전에 5월 말까지 신고한 거의 반이니까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작년치도 5월 달에 신고할 거니까 그놈의 반이니까 6월 말 되면 금액을 알아요. 아니까 자동 확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이 납세자가 과세관청보다 납세자가 확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중간연합은 소득세 중간연합은 열악한 개인들이니까 직정기의 반을 날려보내는 것뿐이거든. 그래서 1차적인 확정권자가 납세자이기 때문에 이건 과세관청이 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동 확정이라고 법리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빠져. 소득세는 아니래. 그죠? 금액까지 아는데 얘가 약간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법인세는 자동 확정이라는 거야. 중간연합 법인세는 얘가. 이게 우리도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이게 저는 얼마 안 된 걸로 생각했는데 제 강의 초창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7년 8년 전쯤에 그때 개정된 사항이야. 저는 하면서도 그냥 그렇지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머릿속에 이제 그게 박혀 있으니까 예전에는 잘 돼 있었는데 이 말을 그냥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잘 돼 이게 아니라 17년 8년 전까지만 잘 돼 있었던 거야. 이게 한참 오래됐더라고. 찾다가 보니까 개정되고 다 따라가니까 뭐 2000 몇 년도까지 2003년 5년 뭐 이때까지 가는 거야. 어쨌든 중간연합하는 법인세는 이건 자동 확정이 된대요. 자, 자동 확정이려면 금액까지 알아야 돼요. 그 만약에 이제 12월 말 법인이 6월 말이 중간연합 기간이고 그죠? 그걸 8월 달에 하는 거야. 중간연합은 2개월 내 하는 거니까. 법인세 중간연합은 2개월 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6월 말에 금액까지 아느냐? 금액까지 아나요? 법인세 쪽의 중간연합은 원칙이 뭡니까? 날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인세는 달라요. 소득세는 날려보내는 거지만. 그 얘가 자발적으로 한다면 자발적으로 하니까 확정권자가 법인이니까 일단 얘가 할 때 확정이 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만 알아 금액을? 6월 말에 금액을 아는 경우는 직정기에 반으로 할 때만 아는 거지. 얘는 둘 중에 선택하는 거 아닌가? 가결산도 할 수 있고 직정기에 반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직정기에 반을 한다면 그거대로 해서 낸다면 그러면 자동 확정으로 보면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직정기에 반이 아니고 가결산 한다면 가결산하면 6월 말에 알아 몰라? 모르죠. 8월 달 돼봐야 금액을 계산해 봐야 아는 거야. 그게 신고해 봐야 아는 거야. 그럼 걔는 자동 확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런데 통으로 그냥 중간연합 법인세는 자동 확정이래. 이러니까 약간 불합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우는 데는 더 쉬워요. 중간연합 법인세는 자동 확정이 아닙니다. 결론만 알면 되는 거니까 말 문제 풀거나 할 때. 아셨죠? 결론은 그런데 법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약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약간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옛날엔 잘 돼 있었다니까요. 이게 잘 돼 있어. 옛날에는 17년 8년 전 잘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 어쨌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래서 어쨌든 자동 확정이냐 아니냐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틈바구니에서 몇 달 사이로 확정이 됐냐 아니냐 다투는 뭐 이천합세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온다면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그 타이밍에 딱 되는 경우는 거의 없나 봐. 있으면 또 뭔가 하고 하면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로 가거나 막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됐습니다. 이런 자가 있어 싸워본다면 그러면 법이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여태까지 쭉 넘어오는 거지 이제. 어쨌든 결론 이것만 외우자.
그래서 인지세, 원천인수, 법인소득세, 납세조합징소득세, 중간에 보면 법인세까지만 얘만 자동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 외우면 되지 이제. 자동 확정된다. 다음 중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되는 것은 이런 유치한 문제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정리를 잘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다. 자 됐네요. 자 됐고 요것만 자동 확정이다. 교재 가시면은 3페이지에 이제 하단에 자동 확정 국세, 인지세, 원천인수 소득세 법인세, 납세조합 이제 소득세. 그다음에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아래쪽 이건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 X. 그다음에 중간 연합하는 법인세만 그죠?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산세가 들어가 있네. 이제 가산세 보시면 되겠네요. 가산세 그죠? 가산세. 가산세는 이제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 워낙에 어려웠는데 또 바뀌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가산세는 좀 보자. 자 먼저 가산세 그러면 우리가 아는 가산세는 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된 거에 대한 가산세인데 대표적인 가산세 말고도 뭐 가산세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신고에 대한 거, 납부에 대한 거, 원천인수 납부 등에 대한 거, 그 외에 가산세가 다 많죠. 이것저것. 그러면 가산세는 대원칙이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 맨 상단 가시면 일단 성립부터 보셔야 돼. 제가 성립 안 봤어 아까 가산세는 성립부터 언제 성립한대요? 그 밖에 가산세가 맨 위에 3페이지 맨 위에 가산할 국세에 성립하는 때라고 돼 있어요. 그냥 가산세는 특이하게 행정벌인데 해당 국세 포함하기 때문에 같이 묻어서 성립한 걸로 봐버리자는 거야. 이렇게 돼 있었어 옛날에.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이거는 한 5년 6년 전에. 그럼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이것만 외고 가산세는 어이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이없지만 여러분 신고부성실은 언제 성립하는 거 봐야 돼. 신고부성실은 신고 안 하면 때리는 거니까. 법인세에 대한 신고부성실이야. 만약에 3월 말에 신고 안 했어. 언제 성립하는 거 봐야 돼. 그럼 여러분 지금 막 생각이 떠오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였다고요? 그냥 본세가 성립할 때니까 12월 말이래. 12월 말에 성립했다고 본대. 12월 말에 어떻게 성립합니까? 그때 관상을 보니까 신고 안 할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월 말 돼서 신고 안 해야 생기는 세금을 가산세를 어떻게 12월 말에 성립한 걸로 봐. 근데 그렇게 돼 있었어 옛날에. 근데 이제 지금은 합리적으로 바꾼 거지 이제. 괜히 합리적으로 바꿔도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근데 합리적이니까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또 합리적인 걸 반영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제. 성립부터 그리고 확정도 나오고 자동 확정 나오고 막 그러니까 같이 보자.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 중에 우리 국기법으로 이관되어 있는 가산세가 있죠. 신고와 납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원천인수 납부지연 가산세. 요게 국기법에 지금 가산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기법은 총칙법입니다. 그럼 신고와 납부는 다 신고 납부 세목들은 다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법소부를 포함해서 다 주세든 뭐든 신고하라고 하는 것들은 신고 납부 세목들은 다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신고부성실. 납부도 안 하면 납부지연. 공통이니까 또 이것도 굳이 개별세법에다가 규정을 둘 필요 없다. 일반 세법인 국기법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국기법에 들어와 있는 거야. 가산세가. 그 중에 이제 신고 납부에 대한 거 먼저 보자. 신고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예요. 요거에 대한 가산세. 예를 만들어 보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요때 요게 이제 어떤 기간입니다. 기간과세. 요때가 예를 들면 법인세라고 친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사업연도예요. 요때 번 거 갖고 이제 세금 신고납부 하겠지. 자, 세금 신고납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12월 말에 끝나는 법인이니까 4월 말까지. 손을 잘 구해야겠다. 요때 이제 3월 31일까지 요때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고도 안 했고요. 납부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붙겠지. 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붙겠지. 자, 요때 3월 31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게 법으로 정한 법정 납기예요. 그리고 또 법정 신고 기한이기도 하고요. 법으로 정한 신고 기한이기도 하고 법정 납부 기한이기도 하죠. 법정 납부 기한. 법으로 정한 납부 기한. 요때 신고 안 했다. 또 납부도 안 했다. 그럼 이제 어떤 절차가 펼쳐지겠습니까? 얘가 신고 납부 안 하면 과세관청에서 오겠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장부 갖고 와봐. 장부 갖고 근거과세 원칙이니까 아까 근거과세 원칙. 그죠? 장부가 누락된 거 있으면 그 부분이 하나이지만 전체가 지금 장부가 없다면 전체를 가지고 다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장부 주세요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장부 없는데요. 그러면 추기하기도 하고 이제 추정 계산
어쩔 수 없으니까 추계 방법 이런 걸 통해서 기준경비일법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것들 적용해서 할 거예요. 어쨌든 얘가 신고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에 와서 이제 조사해서 이제 결정해가지고 고지서를 띄웁니다. 이제 내라고. 고지가 돼요. 이때 결정이 먼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고지. 이때 납부 고지합니다. 자, 고지서에 보니까 납기가 적혀 있어요. 납기. 요걸 이제 우리가 지정 납부 기한이라고 명칭이 올해 명확히 지정 납부 기한. 그냥 줄여서 납기라고 부를게요. 지정 납기. 법정 납기, 지정 납기 이렇게 부를게요. 이렇게 해서 납기가 정해져 있는데 안 냈대요. 만약에 또 갈 때까지 가봐야 되니까 안 냈대요. 안 냈다가 이때 한참 지나가지고 이때 납부를 만약에 했대요. 이때 납부를 했대요. 이런 케이스를 밟으면서 한번 따라가 보자. 자, 그럼 이제 기간을 한번 우리가 따라 해야 되니까 요때 법정 납기 다음 날부터 납부 안 하면 또 페널티 매기고 막 그럴 텐데 요때 납부 고지한 날까지 기간 요거를 A라는 기간으로 놓고요. 고지서에 적힌 납기까지 사이 기간을 B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C라고 한번 놔볼게요. A, B, C다 이렇게 놓고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제 자,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뭐가 붙어요?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매겨집니다. 그죠?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아예 무신고 아닌 거니까 얘는 가산세가 20% 붙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부정액이 있으면 40%까지 가기도 하고요. 뒤에 보시면 어쨌든 신고 부정가산세 여기 붙을 거고요.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거라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안 한 거니까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신고 납부 가산세가 붙는데 이 납부지연가산세가 이제 어떻게 매기냐면 여기 올해 바뀌어 가지고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단 1번 지금 뭐 안 낸 세금, 내야 될 세금 있죠? 이걸 통틀어서 그냥 미납세액이라고 불러요. 미납세액이라고 불러. 미납세액. 자,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10만 불 22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원래 10만 불 22. 그래서 미납세액에다가 이제 요때 4월 1일부터 매겨야 되겠지? 납부 안 한 거는 3월 말까지 다들 내는데 얘는 늦게 내는 거니까. 그죠? 하루하루 매겨놓은 거는 4월 1일부터. 즉 법정 납기 다음 날부터 미납세액이 매겨지는데 곱하기 요 A라는 기간에 대한 것만 매깁니다. 일단 A라는 기간에 대해서 자, 미납세액에다가 이제 A 기간의 일수 하루하루 A란 기간의 일수예요. 일수에다가 곱하기 하루하루 10만 분의 22가 매겨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먼저 이게 매겨지는 거지. 자, 그래서 하루하루 매겨서 이때 내버리면 요 기간에 하루하루치만 해갖고 10만 분 20만 원 내면 돼요. 그럼 끝인데 이게 안 냈다 그러면 납부 고지가 날라올 거 아닙니까? 이제 고지가 돼요. 그럼 고지가 되면 고지서에 적힌 납기까지 기간이 여기 B 기간인데 이 B 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를 띄우는데 그때 적은 납기 내에 이내 언제 낼지 모르는 거야. 그죠? 이때 한 15일 정도 텀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언제 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차등해서 이때 내시면 하루 뒤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기간은 무차별하게 그냥 안 매겨버리겠대요. 아셨죠? B 기간 날려버립니다. B 기간 날려버려요. 자, 그리고 C 기간 매겨야 되는데 일단 지정된 납기까지. 자, 우리가 법인세를 3월 말까지 납부 안 했다고 체납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한번 내라고 날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면 이때 체납자가 되는 거야. 이때 체납이라고 불러요. 지정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체납이야. 그러면 이제 체납 가산세가 먼저 붙어요. 이게 3%가 붙는 거야. 3%가 여기 안 내면 이때 붙는 거예요. 2번 미납세액에 3%가 붙는 거예요. 미납세액에 3%가 붙는다. 자, 이때 미납세액의 3%만큼은 요거는 지정 납기까지 납부 안 했다는 거죠. 안 하면 매겨지네요. 지정 납기까지 안 내면 미납세액의 3%가 매겨져요. 이른바 체납하자마자 매기니까 흔히들 부를 때 체납가산세라고 부르는 거지. 이제 3%가 붙는다 하셨죠? 3%가 붙는다.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이 지나면 3% 매긴 다음에 또 이 기간도 역시 원래 10만 불 20이었단 말이에요. 개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그냥 요때 미납세액의 기간 해서 10만 불 20이죠. A하고 C 기간에 매깁니다. 라고 끝내면 될 것을 이제 A만 이렇게 제가 적었고 이제 C는 달라져요. 이때는 월별로 때려요. 월별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월별로. 그래서 이제 3번 역시 미납세액 에다가 요거는 C 기간의 월수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를 때
얘는 체납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체납 일수분. 이건 체납은 아닌데 아직 A는 이제 체납 일수분. 이렇게 부르는 게 약간 맞지 않네. 체납은 이때 발생하는 거니까 얘는 체납 월수분. 체납 월수분. 월수분 얘는 일수분. 아셨죠? 그래서 일할로 매기는 얘 월수. 그럼 이때 월마다 매 1월 지날 때마다 매기는 거야. 미납세액의 시기간 월수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곱하기 0.67%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하루하루 매기는 게 원래 됐었는데 이제 근데 세무서랑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들은 이제 월마다 때리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실무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결론. 얘는 월수. 아셨죠? 원래 옛날에 이거였어요. 옛날인데 0.67은 아니고 1.2%만 이랬어. 되게 셌어 옛날에는 1.2%. 1.2%씩 때리는 걸로 해서 60개월 못 넘는다 이렇게 돼 있고 막 규정이 원래 그랬어요. 옛날에 가상금이던 시절에 가상금. 여기까지가 가산세고 얘는 가상금이던 시절에 그랬는데 야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매기니까 한 달 지나버리면 그냥 포기. 어차피 한 달 동안 무차별하니까. 그러니까 또 기다렸다가 또 마지막에 또 하루 남았는데 또 왔네 하다가 또 지나마에 또 포기.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하루하루 차등해서 하자. 그래야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이런 식의 의미를 두고 바꿨는데 다시 돌아간 거 옛날로. 그래서 월수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돌아가고 뭐하고 떠나서 그냥 아까처럼 가산세는 그냥 본세가 성립할 때 한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옛날엔 그런 시절에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신 차리고 바꿔놓은 상황이 이게 또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규정을 외워야 되고 막 그런 거지 이제. 돼요. 여기다가 이제 체납이 되고 하면 압류하고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것들은 다 뭐라고 그러고요? 강제징수비. 근데 강제징수 말고 독촉 절차에도 비용이 드나 봐. 독촉의 비용 그게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독촉의 비용을 여기다가 넣어버렸어요. 올해 바뀌어서 4번. 독촉 절차에 든 비용. 독촉 절차에 든 비용에 든 비용이라고 해서 요거를 가서 요것도 가산세를 매기겠다는 거지. 국가가 이거 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얘한테 물려. 얘가 잘못해갖고 이런 절차가 펼쳐지게 됐으니까 그 비용은 네가 물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촉 절차에 든 비용도 납부지 않은 세에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돼버린 거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기간 일수분, 요때 3%, 요 월수분, 그다음에 독촉 절차가 중간에 있으면 그 절차에 든 비용까지도 가산세 포함시켰다. 자 그렇게 바꿨으면 바꿨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성립이라는 걸 또 대입해봐요. 성립 언제 성립하는 거지? 성립 언제 해요? 요거 하루하루 매기는 거 언제 성립해요? 요거부터 먼저 해볼까? 신고부성실부터? 신고 안 하면 매기는 거? 신고부성실 언제 성립합니까? 성립은? 법정 신고기한 그때까지 신고 안 한 거니까 경고하는 때 법정 신고기한 경고하는 때 성립한대요. 됐죠? 요거 하나 신고부성실은 그다음 납부지연을 또 봐야 되겠죠? 납부지연의 첫 번째 미납세액에 하루하루 매기는 거. 그래서 얘는 언제부터 매겨요? 법정 납기죠? 얘는 이제 법정 납기 법정 납부기한 법정 납기 경과 후 법정 납기 경과하면 매기니까 하루하루 경과 후 1일마다 하루하루마다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요때 성립한대요. 요건 우리 쓸새 가면 그림 그려놨어요. 요걸 이해한 다음에 그림 보시면 괜찮은데 설명 안 된다 그림 보면 약간 그림이다 보니까 약간 좀 평화 표현이 결론적으로 외우는 거는 되게 좋게 해놨는데 참고하시고요. 일단 저는 그리고 있으니까 요거 3%는 어떻게 돼? 3% 언제 성립할까요? 요 3%는 지정납기한테 안 내면 3% 때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정납부기한 줄여서 제가 그냥 지정납기 경과하는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성립한다라고 하면 돼요. 네,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요, 그죠? 지정납기 경과 후 지정납기 경과한 다음에 납기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하는 때 그죠? 한 달 지날 때마다 이때 성립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네요. 독촉 절차에 든 비용은요? 올해 새로 들어온 거? 요거는 여기 그냥 묻어서 가면 되고 지정납기 경과하는 때라고 돼 있어요. 성립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성립은. 그다음에 이제 확정이야 이제. 이 가산세 확정 언제 되냐? 확정은 아까 이제 서로 간의 세액을 확인하면 그죠? 세액을 알면 그때 확정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확정은 자 확정이 언제 되느냐 이제 자 얘 확정은
얘는 이제 성립을 본 거고 성립. 그러니까 성립 시기. 자, 확정은 납부고지서 도달하면 그때 납부고지서에 적히는 거든 그때 확정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이때 이제 고지서 몰릴까 하니까 납부고지. 이 고지서에 뭐가 적힐까요? 가산세 중에 이 중에 신고부송실 요거 적히겠죠. 그죠? 요거 적힐 거고 또 A 일수는 적히겠죠. A수 그죠? 요놈하고 요놈이야 일수분. 요놈들이 요놈들이 확정된다고 보는 거야. 이때 확정되는데 이때 언제 확정되느냐? 이때 이렇게 할까요? 고지서에 적히니까 그죠? 요놈이 고지서에 적히니까 고지서 도달시 요때 확정되는 걸 하는 거야. 여기 고지서 보낼 때 적혀 있으니까 이 고지서 도달할 때 그때 같이 확정되는 걸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얘들은요 고지서 안 적혀 있잖아. 그죠? 안 적혀 있고 뒤에 납기 지나가지고 3% 때리고 한 달 때리고 독촉 절차 등 비용도 발생하고 그리고 세 가지 나머지들은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이 자동 확정인 거야. 얘들이 자동 확정인 거야. 자동 확정이래요. 왜 자동 확정이냐? 국세징수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고지를 하지 않고 징수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고 징수하는 거야. 그럼 고지를 또 보내지 않고 징수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고지를 할 때 확정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냥 자동 확정이다. 성립함과 동시에 이때 확정도 된다고 보는 거지 이제. 자동 확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 보시면 돼요. 됐나요? 됐죠? 자동 확정. 자, 그다음 요 시기 기간에 때리는 거지. 시기간. 요 시기간 때리는 거. 요게 월수당 0.67 매리는 거. 시기간. 그다음에 또 독촉 절차에 든 비용 있잖아.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얘가 자, 미납세액이 체납액이 얼마 안 되면 150만 원. 미만이면 요거 안 때린대요. 월수분 3번 4번. 매기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원래는 요 일수분 안 매긴다고 돼 있었는데 이제 여기 4가 생겼으니 이것도 같이 안 매긴대요. 그래서 150만 원 미만이면 안 매긴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요 C라는 기간에 요 기간 월수 등에서 하는데 요거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년 초과 못한다 이거. 5년 초과 못한다. 5년 초과 못한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죠. 60개월이나 5년이나 똑같은 거지 뭐. 어쨌든 옛날에 있던 규정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5년 초과하지 못한다. 얘 기간은 5년 초과하지 못한다. 5년 초과하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거지. 요 정도면 그치자 이거죠. 잘못하면 본세보다 더 많아지겠다 이런 거지 이제. 그래서 5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적은 가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조론 내용들은 뒤에 나오는 거야. 뒤에. 근데 한꺼번에 같이 봐버린 거야. 뒤쪽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해놓고 뒤쪽 가서 그냥 여기 있죠, 그랬었죠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천 징수 납부지원 가산세가 있어요. 원천 징수 납부지원 가산세. 여기다 해보자. 어쨌든. 자, 여기 내용을 지금 알았으니까 그죠? 비슷하게 적용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자, 요게 예를 들면 뭐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이제 이때 지급한 거야. 그럼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4월 10일까지 해야 되는 거. 다음 달 10일까지. 이걸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다. 요걸 이제 해서 지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이거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 납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때는 가산세가 매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납부 안 한 거에 대한 납부지원 가산세가 매겨지는데 원천징수는 납부지원 가산세. 일단 이것도 역시 이제 얘가 납부를 안 하면 과세관청에서 와서 이것도 역시 지나서 납부 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처럼 납부 고지를 할 것이고요. 이때 적히는 납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 나중에 납부했다 이거죠.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지급할 때 떼서 다음 달 10일 날 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다고? 안 하게 되면 얘는 쟤랑 좀 다른 게 바로 3%가 먼저 매겨져 버립니다. 3%가. 그래서 1번이 이제 역시 미납세액 하면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되는 세금 안 낸 거 미납세액에다가 곱하기 3%가 먼저 때려진다고요. 아셨죠? 3% 먼저 때리고 시작한다. 자, 그리고 또 기간을 만들면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C라고 놓자.
납비 날려버린 건 똑같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이제 이때 납부 고지할 때까지. 이때까지는 일수분으로 때립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요 이후는 또 월수분 때리는 거야. 저거랑 똑같이 바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미납세액 에다가 곱하기 A 기간 일수 하루하루에다가 곱하기 10만 분의 22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시 기간에 대한 거죠. 시 기간. 그래서 얘는 미납세액에 곱하기 시 기간의 월수 역시 곱하기 0.67% 이렇게 매기는 거죠 이제. 그리고 네 번째 또 역시 독촉 절차에 든 비용 똑같이 나오고요. 든 비용 똑같이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겨진다. 자 매겨지는데 이때 옛날부터 있던 규정이 또 이어지면서 요때까지 기간에 대한 거 3%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하루하루 10만 분 20이 매기고, 요게 원래 납부 정한세였고요. 납부 불성실이었고 옛날에 이 이유가 가상금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둘을 합쳐버리는 마당에 옛날에 여기만 가지고 했을 때는 납부세액에 미납세액의 10%만큼 못 넘는다. 한도가 있을 거야. 한도. 얘가 이렇게 적용하는데 얘가 한도가 있는 거야. 한도가 여기 1번하고 2번 더한 거 있잖아요. 1, 2번 옛날처럼 해서 이건 미납세액의 10%. 미납세액의 10% 한도래요. 이게 한도야. 한도.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다 더한 거야. 이제 다 더해 갖고는 미납세액이 몇 프로 한도? 50% 한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또 돼 있다. 이게 봐놓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성립은 좀 지울까요? 자, 성립. 얘 언제 성립해요? 요거 보고 표현만 바꾸면 되는 거지. 요때 3% 바로 붙는 거는 이게 뭐야? 여기 납부가 이게 법정 납기죠. 법정 납기. 그래서 법정 납기 경과하는 때 성립. 법정 납기 경과하는 때 이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납기 경과하는 때 하루하루 매기는 거는요. 역시 그죠. 법정 납기 경과 1일마다 그죠? 법정 납기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따 그다음에 시월수는요. 지정납기죠. 이게 지정납기죠. 납기 똑같이 쟤처럼 지정납기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하는 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요 똑같이 요거는 이제 써야 되겠다. 없으니까 지정납기 경과하는 때 그죠? 지정납기 경과하는 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정은요. 확정은 이때 또 여기 고지서에 적히는 거 뭐가 적힐까요? 얘가 적히겠네요. 3%가. 여긴 3%가 뭔데요? 여기 3% 매기는 게 자동 확정이에요. 자동 확정 여기까지 그죠? 자동 확정인데 얘는 자동 확정이 아니라 고지서에 적히니까 도달시 그죠? 그래서 확정되는 게 얘와 여기 또 A 그죠? 적히겠죠 이거? 요 두 가지가 뭔데요? 요게 고지서 도달시. 그 다음에 3, 4번이 요게 자동 확정이 되는 거지 이제. 즉 고지서에 납기 이후에 붙는 것이 다 자동 확정이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얘도 그렇고 고지서에 납기 이후에 붙는 거 여기 3% 아니에요. 여기 3% 먼저 붙여버렸죠? 3%가 그죠? 그래서 얘 여기는 그냥 요 이후에 붙는 요거랑 독촉 절차된 비용 이런 것들이 자동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때 고지서에 적히는 거 말고 납기 이후에 붙는 거니까 이때 3% 붙는 거 이게 3% 붙고 한 달 매기고 독촉이 든 비용까지가 이 세 가지가 자동 확정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좀 보면 이해는 되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죠? 표현하는 거나 그런데 어쨌든 내용을 좀 반복해서 보면 가져갈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역시 뭐 150만 안 되면 매기 뭐 이거 5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뒤에 가산세 쪽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좀 정리를 해 보시면 돼요. 그거는 뒤에 또 제가 보면서 잠깐 언급만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동 확정 봤고요. 자동 확정을 한번 교재 볼게요. 3페이지.
그 자동확정 국세는 아까 인지세 등등 네 가지는 봤는데 거기 동그라미 5번 가보시면 맨 밑에 납부지연 가산세 및 원칙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서 가로 열고 지정 납부기한 후에 가산세로 한정함이라고 되어 있잖아. 지정 납기 이후에 붙는 가산세. 그죠? 약간 둘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고지서에 적히는 거 말고 그 이후에 붙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고지하지 않고 징수해 가기 때문에 자동확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마지막 4페이지에 위에 확정 납부면 변경 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말지문에 가끔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하고 내일은 제적 기간부터 보는데 제적 기간은 제가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좀 더 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바로 뒤에 이어 나오네요. 설마 오늘 보고 내일 가산세 이거 할 때 또 새롭다는 얘기 안 하시겠죠? 그죠? 가산세 있는데 가산세는 제가 또 훑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환급. 자 이렇게 해서 환급까지 보면 2장이 끝납니다. 3장하고 뭐 내일 열심히 달려볼게. 이제 입을 좀 풀어서 많이 이제 말을 빨리 하는 걸 연습하고 올게요. 그래서 말을 좀 더 빨리. 자 이제 여기 뒤에 이어지는 주제인데 자 확정 나오고요. 이것도 자동 확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잘 활용하시고 판례 등은 다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볼 기회가 되면 보면 돼요. 그때 보시면 되고 소멸이 나오고요. 소멸 아까 봤던 게 좀 정리가 되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죠? 아까 부가취소나 이런 거 결손 처분과 부가철회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가 있네요.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가산세 그림 그려놨는데 요거를 설명하기엔 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건 볼 때는 이제 이해됐으면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하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슬세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 효력 관련된 얘기인데 마지막 요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건 나중에 2차 공부하시면 동차 때 이거는 뭐 출제의 전형적인 세법학 문제로서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십몇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몇 년째 안 나오고 있죠. 경력이 이거는 옛날부터 너무나 중요한 세법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학설이 있고 그 중에 규정을 채택해서 법조문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판례가 약간 대법원 판례가 달리라는 말도 그렇고 어쨌든 해석상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판례에서 약간 특이한 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사례화돼서 나오기도 좋고 해서 딱 내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내고 있다. 지방세 쪽에 그런 주제 하나 또 있었거든요. 지방세는 재작년인가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드디어인데 지쳤는지 다들 못 썼어요. 지쳤는지 지금 나올 게 나왔다. 지방세 이건 이거는 뭐 잘 썼겠지. 맨날 준비하는 게 이거고 맨날 뭐 여러 가지 4개 나눠 갖고 이건 무기 만들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안 나오겠지 뭐라고 했는지 어쨌든 보고 나와서는 뭐 그런 어려운 어떤 느낌을 갖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2차 요소네. 1차 때는 안 나온다. 라고 했었는데 지문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나오다가 갑자기 수정 신고도 개정하면서 내용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잘 봐야 되는 내용이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거 공부하듯이 막 보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괜히 겁먹을 거 없고요. 겁먹을 거 없고 이거는 할 만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너무 잘 써요.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시면 너무 많이 써요. 배점은 20점인데 4페이지 써요. 5페이지 쓰고 막 그래요. 너무 오버해서 많이 쓴다는 거죠. 좀 줄여라. 근데 줄여드는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아는 거를 좀 줄여갖고 더 쓰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줄이면 되는데 이게 잘 못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 이게 그런 건지 어쨌든 그런 거라서 나중에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하면 된다. 자, 근데 경쟁의 효력이란 건 뭐냐면 경쟁의 효력 그냥 개념만. 자, 이게 이제 그림이 여기 있네요. 요 그림을 이용하지 말고 밑에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경쟁의 효력은 자, 그림만 이용해서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죠? 확정까지 왔죠. 성립되고 자동 확정인지 뭔지 확정까지 온 거예요. 성립되고 확정됐어요. 그럼 확정됐으면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확정된 건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거예요. 이제. 확정이 된 게 나중에 변경되는 거예요. 어떤 때 변경이 될까요? 과세관청에서 경정하는 거지 이제. 확정된 건데 경정하는 거야. 경정, 과세관청에서 증액 경정, 나한테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경정이 있었을 때. 아니면 내 스스로가 이제 신고한 거 잘못해서 자수학계에 수정 신고한다든가 또 경정 청구하니까 감액 경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어떤 확정 납세의무가 나중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 변경된 이 경정 처분 이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납세의 변경에 이거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학설이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얘가 여기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첫 번째는 얘가 여기 흡수했대요.
흡수설이야. 그럼 얘가 처음에 납세문가 50이었는데 50이 확정된 세금이었는데 30만큼 더하기 30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50은 없었던 게 되는 거고 다시 새롭게 80이 된 거야 라고 보는 학설이래요. 얘는 무시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지. 이게 흡수된다는 거죠. 물이 흘러가다가 이쪽이 흡수된다는 거야 이제. 아셨죠? 흡설. 그럼 80에 새로운 처분이 있는 걸 본대요. 이런 학설이야. 첫 번째 학설이. 근데 이 학설은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이때 50을 바라보고 했던 과세관청 행정처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50이라는 세금을 얘가 안 내가지고 압류 걸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징역이 돼버리면 이 압류는 다시 해제가 되고 다시 새롭게 이걸로 또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50이라는 세금 안 내갖고 압류 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압류를 해제하고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저 100원 더 낼 거 있는데 저 수정신고 할래요. 그 원래 처음에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100원 된다는 거야. 100원인데 수정신고하는 거 누가 막아요? 수정신고는 가능하죠. 증액이 되면 다 수정신고인데. 과세관청은 열받긴 하겠지만 그죠? 그러면 수정신고 딱 들어와 버리면 이때는 저기 했던 게 다 없었던 게 되는 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납세자가 악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얘기는 또 다시 과세관청의 행정처리가 물거품 된다. 가장 큰 단점이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학설이니까 주장하는 바가 있는 거죠. 학설. 이런 학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학설은 뭘까요? 이거는 30만큼 증액한 거는 이거는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처음에 있었던 50을 30으로 80으로 변경한다. 원래 있었던 거 그대로 가자 이거죠. 얘는 그냥 거기다 보태자는 거지. 50 있는 거에 30만큼 더하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역으로 올라가자.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연어. 그죠? 역으로 가는 거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이때 50을 80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보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반대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제 50이라는 세금이 억울한 게 없었어요. 억울하면 불복은 90일 내야 되는 건데 억울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30만큼 징액되는 게 억울하대요. 싸워보려고 했더니 여기 묻어갖고 90일 지났지 않냐? 너도 못해. 그러면 얘가 되자마자 얘는 못 다투고 끝나버리는 거야. 이런 또 납세자한테 억울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네. 단점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단점은 존재하지만 장점이란 것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 우리 소급과세 얘기할 때 납세문 일체성이라는 거야. 납세문은 하나다라는 거는 지키고 있잖아. 얘가 새롭게 80으로 보든 변경으로 80으로 보든 일체성은 유지하는 게 장점인데 마지막 이론은 병존설이야. 따로 놀자는 거지. 50 따로 30 따로. 이게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우리 국기법이 취하는 학설이에요. 우리 국기법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따로 놀자는 거예요. 50 따로 30 따로. 오로지 하나의 이유로. 어떤 이유 때문에? 행정 안정성. 과세관청이 50에 했던 거를 이거를 물거품 만들지 말자는 그것 때문에 병존설 입장을 취하는 거야. 따로 놀자는 거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큰 모순이죠. 납세물을 어떻게 쪼개냐는 거야. 50 따로 30 따로. 쪼갤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방법을 취한다. 그래서 그럼 병존설인데 국기법이 우리는 병존설입니다라고 규정을 뒀을까요? 규정을 그렇게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규정을 둔 게 이제 표현이 교재 가볼게. 교재 4페이지 가시면 거기 참고 상단에 참고에 거기 두 번째 거에 경정 등의 효력이에요. 징액 경정이에요. 1번 징액 경정. 금액을 징액하는 여기 케이스 50을 80으로 30 징액하는 거지. 징액 경정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징액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기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권리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이 없다는 거야. 50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이게 이 말 하나 갖고 우리가 뭘로 해석하는 거야? 병존설로. 왜? 첫 번째 거 이거 뭐야? 영향 있어 없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얘는요 50이 80으로 둔갑됐어요. 변동이 있잖아. 얘만 변동이 없는 거야. 병존설만. 그래서 병존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이 문구를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아 병존설 맞는 지문이다. 그거 알면 돼. 우리 1차용으로는.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감액은요. 50에서 30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20인 거야. 그러면 30으로 바꾸는 거지. 감액. 얘가 저는 세금 억울해요. 줄여주세요.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야 20만큼 줄여줄게. 감액이 된 거야. 감액이 되는 것도 역시 어떻게 볼 거냐. 그럼 감액은 자 이거 진짜 이론적 모순이잖아. 징액 경정은. 그죠? 그럼 감액 경정은 자 이거 싫은 거야. 병존설이. 그러면 다른 거 찾자라고 할 때 보니까 뭘로 찾아야 돼요? 이 중에 뭘로 했을까요? 역급설이야. 왜? 이거는 오로지 납세자한테 불이익 갈까 봐. 억울해요 싸우려고 했는데 못 다툰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런데. 그죠? 근데 얘는 줄어든 거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얘는 여기 첫 번째 거는 50은 없던 게 되고 다시 30으로 새롭게 가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행정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역급설. 그 역급설은 50은 그대로 둔 채 여기서 20만큼 마이너스한 거는 50을 30으로 바꾸는 거다.
다시 30으로 살아가. 처음부터 30이었던 거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되는 거다. 그럼 억울해요 싸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행정 처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줄어든 걸로 그냥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감액 경정은 역급설이에요. 그러면 역급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아까 처음에 징액 경정은 당초 확정된 과표와 세액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는 게 징액 경정에 대한 거고, 감액 경정은 어떤 표현하면 될까? 50에서 이제 다시 20을 빼서 얘를 30으로 바꾸는 거지 이제. 그럼 감소되는 세액은 얼마야? 20 외에 나머지 30은 그대로 있지.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표현만 잘 보시면 되죠. 감액 경정은 역급설이야. 징액 경정은 병존설이고. 그죠? 아셨죠? 그럼 감액 경정 읽어봐요.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 20 마이너스한 거 외에 30 있던 거 50에서 20을 뺀 30 감소되는 거 외에 30만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고 아 이게 맞는 지문이구나 알면 돼. 1차용으로는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이제 뭐가 등장한가 위에 수정신고가 조문이 들어온 거야. 수정신고 우리 아직 안 본 뒤에 나온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이 중에 뭐예요? 수정신고는 증액이야. 세금을 더 낼게요. 죄송해요. 자수하는 거지 수정신고. 더 자수하는 거지 자수하. 자수하면 징액 경정이니까 당연히 병존설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 되는데 조문상 이게 또 그럴까봐 조문에 넣은 거야. 그냥 똑같아 그냥. 그럼 징액 경정은 수정신고는 징액 경정이지 말하자면 증가되는 거니까. 과세관청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가 저는 50이 아니고 80 맞는 것 같아요. 30만큼 자수할게요. 라고 하는 거 똑같은 병존설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 돼요. 그럼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위에 수정신고 효력. 신고납부 세목에 해당하는 국세의 수정신고죠. 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표와 세액에 증액하여 확정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 동그라미 1번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기법 또는 세법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동그라미 2번 지문을 보면 되는 거야. 아셨죠? 아래쪽 똑같은데 그냥 수정신고에다가 하나 더 넣는 거다 이거죠.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말 문제만 풀어내면 된다. 됐죠? 그리고 이제 학설 쓰고 국기법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아까 외웠던 거 그 표현은 그걸 외워서 쓰면 되고 그다음에 판례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학설의 어떤 이론적인 논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2차 때 좀 더 살채우고 가면 된다. 그리고 판례 같은 것도 있으니까 좀 보고 음미하면 된다. 아셨죠? 그게 2차 때 할 일이다. 지금 요 정도만 하자. 여기다 좀 더 살붙이는 건 아직까지 무리입니다. 무리니까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지금 이해만 했으면 돼요. 아, 이런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됐고 밑에 소멸 사유 다 봤고요. 그럼 내일은 시작하자마자 제척 기간부터 털고 소멸시효 털고 나서 가산세 보고 등등.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본 건 뭐 별로 없네요. 그죠? 별로 없기는요, 그죠? 보칙도 봐야 되지, 막 정리해야 되지. 오늘 막 오늘 야구 보면 안 돼요. 야구 보면 안 되고 야구는 저만 봐야죠. 야구 보면 열받죠, 그죠? 열받죠. 어쨌든 복습을 빠른 시간에 해야 된다. 오늘 보신 걸 해서 계속 앞으로 가져갈 거라는 부담감 갖지 말고요. 그런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고 여기서 뭐가 중요해, 이게 특이한 거 있어, 요거는 가져가야 돼, 이런 것들을 책에다 표시하는 펜으로 칠해놓고 하고 이거는 과감하게 스킵해야 된다는 둥 나름대로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행 강제금 이런 것도 했지만 그런 것들 그냥 나는 모르겠다, 그냥 중요하다고 문구 뭐 분기마다 해야 된다는 둥 그런 몇 가지만 가져갈래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저야 뭐 강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빠뜨리지 않고 좀 해보고 싶은 막 해서 또 그게 또 만에 하나가 있으니까 또 구석진에 나와버리면 또 강사로서 좀 창피당할까봐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건 가능성이 희박한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인간이 풀 수 있게 내줘야지. 그죠? 인간이 푸는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는 뭐 그거 아나? 교수님은? 그죠? 지는 외우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나 똑같은 거지. 그죠? 그냥 보고 이해만 하고 있지. 그 학생들 보고 그걸 외워서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 가라고 하는 거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그냥 과감하게. 근데 뭐 보칙 안 해도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나왔던 거 뭐 서류 접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딱딱 체크하시고 앞에 또 보칙 안 해도 전통적으로 좀 우리가 말로 걸러서 공무원은 뭐 신고하면 안 된다는 등 포상금이 생겼다는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거 참 잡아서 하시는 거 하고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